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의 지식 라이프, 이번에는 이재명 21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62세, 그러니까 1963년생입니다. 그런데 생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호적상 생년월일은 1964년 12월 22일. 이날은 동명이인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거사를 치른 달인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가 아들 생일로 정해서 호적 등록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어떤 거사냐? 1909년 12월 22일 독립운동가 이재명이 친일파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를 칼로 3번 찔렀던 날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 후보 어머니는 1963년 10월 23일에 이 후보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이 아마 실제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부모가 이 자식이 태어난 날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 주요 계정 아이디는 LJM631000인데 이재명을 뜻하는 LJM에 숫자 631000을 붙였어요. 이 출생 연도와 월은 알지만 이 생일을 모르니까 00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 매우 불우했습니다. 자신을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한 흙수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5남 4녀 중 7번째로 태어났는데 누나 둘이 요절하면서 5째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산골 마을이어서 5km를 홀로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고 이 산나물을 캐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랬다고 하죠. 이 후보 가족은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이 성남 상대원 시장 뒷골목에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13살 때부터 성남 공단 일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일당은 400원이었다고 해요. 이 5번째로 취업한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 프레스의 왼쪽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목이 뒤틀린 9분 팔이 됐고 이 사고로 6급 판정을 받아서 군복무도 면제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겪은 폭력과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 후보는 검정고시를 결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1980년 4월 이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공장일과 학업을 병행해서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어요. 이 후보는 대학 입학 후 사법시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이 많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민주당 주축이 됐죠. 근데 이 후보는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학생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출신이 후보가 되고 이 민주당에선 운동권 출신이 아닌 사람이 후보가 되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됐죠. 이 후보는 1986년 두 번째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판검사가 될 수 있었지만 당시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이 같은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1989년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0 광주시 노동 3당 소장 등으로 활동했죠. 또 숙명여대 음대 졸업생이었던 아내 김혜경 씨를 처음 만난 것도 이때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91년 3월에 결혼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1995년 성남 시민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시민운동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 정동연 당의장 등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는데 이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와 2008년 총선 때 이 성남 분당 갑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010년 삼수 끝에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에 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도 이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지원, 무상 교복 등으로 대표되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했죠. 이 후보를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시킨 계기는 2016년 말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는 이 촛불 시위에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 등 이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첫 번째 대권 도전을 하는데 이때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밀려 3위를 기록하며 탈락했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죠. 사실 이 후보 전까지 경기도지사는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16년간 보수 정당 후보가 차지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뺏어온 겁니다. 도지사 시절에는 계곡 불법 건축물 철거, 코로나 때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 검토, 전국 최초 재난 기본소득 등으로 존재감을 확 드러냈습니다.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선 이낙연 전 총리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경영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앞세웠는데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대선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 차이로 지게 됩니다.
이 후보는 어찌 보면 이 기사회생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고 당선 무효유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직을 유지하게 됐죠. 20대 대선이 끝난 후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남 의혹, 쌍바울 관련 수사 등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친문재인계와 갈등도 지속됐죠. 2023년 두 차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2월에는 부결됐지만 9월에는 가결됐습니다. 이 후보는 24일 동안 이 단식으로 저항했는데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단식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2024년 1월 2일에는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산 방문 중에 흉기에 목이 찔리는 테러를 당한 거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테러가 전화 유복이 돼 더 확실한 지지층이 생기고 당권도 장악하게 됩니다.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를 내쫓다시피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 거죠. 작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이 후보에 대한 사법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결국 어느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고 정치 인생이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죠. 그러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가 터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파면당했고 이제 6월 3일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5월 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계속됐고 결국 고등법원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5개 재판 모두 올스톱 될 거라는 말이 많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올해를 넘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후보의 정치적 최고 조력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 후보의 삶을 쭉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 후보의 삶을 압축해 표현한다면 좀 극단적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역시 극단적으로 변할까요? 오늘의 지식을 알피였습니다.